네, 미국 증시가 약한 혼조 구간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뉴스에서는 개별적인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계양전기입니다. 현대차, 기아와 시트모터와 관련된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슈링크로 대표적인 클래시스입니다. 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빅딜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은요, 이 전고체 전지, 음극재 연구 성과가 저명 있는 국제 학술지 표지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시죠.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에서 합병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양전기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시트모터 SR 14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튀르키예 2조 원 규모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고요. 중남미 아시아를 휩쓴 K뷰티 대장주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G2파워가 미국 파이브스톤과 MOU를 체결했고요.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고체 전지 음극재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표지 논문에 선정됐습니다. 먼저 두산 사업구조 재편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두산밥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 비율도 재산정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마켓, 두산로보틱스 등 3사 경영진은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3사 대표들은 사업구조 재편 목적은 자산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투자 여력을 높이고 연관 있는 사업 분야를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각사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구조 재편안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마켓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두산 3사가 이번에 공개한 새 합병 비율은 기존보다 소액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마켓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은 1대 0.043으로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기존 3.1주에서 4.3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분할 합병을 통한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도 기존 75.3주에서 88.5주로 증가하게 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했다면 보유 주식 가치는 기존 안보다 약 39만 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사업 재편에 따라 두산밥켓을 분할하면 약 7천억 원의 차입금 부담을 덜고 원전 관련 설비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두산마켓,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두산그룹주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계양전기의 수주 소식입니다. 계양전기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시트모터 SR 14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884억 1,021만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5.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계양전기는 업계 최초로 초소형 그라인더, 전기식 절단기,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내 전동 공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주요 핵심 품목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계양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에 이런 호재 반응이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시죠. 계양전기의 주가는 4월에서 5월로 이번에 넘어갈 때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2,600원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종가는 1,536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수주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이 튀르키예에서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그리고 현지 건설사인 르네상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이번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지 업체와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튀르키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이스탄불 신공항 남쪽 도심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중 제8구간에서 6차에서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삼성물산은 설계와 조달을 맡게 됩니다. 준공은 2027년에 할 예정이며 튀르키예 정부는 준공 후 15년간 한국 컨소시엄에 운영권을 주게 되는데요. 운영 기간 15년간 44억 달러 이상의 통행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금액 2,600억 원과 함께 추가적인 운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도 이러한 소식에 오늘 반응할지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클래시스에 대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선두 기업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약 61%의 가격은 3조 원대로 거론되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K뷰티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딜로 기록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은 회사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르면 연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 주요 투자은행으로부터 매각 구조와 전략 등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하는 기기인 슈링크로 유명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55%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인데요. 국내에서는 전자기기와 뷰티 산업을 아우르고 있는 LG전자,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삼성그룹 등이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지난 2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 68.7%까지 확대됐으며 글로벌 빅2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오늘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G2파워의 MOU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업 G2파워는 지난 11일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투자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G2파워는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자금 투자, 제품 미국 시장 공급 및 유통 등을 비롯해 투자 유치와 사업협력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는데요. 이번 MOU로 G2파워는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GEM과 컨소시엄을 통해 약 3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파워는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의 첫 걸음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와 파이브스톤 에너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3메가와트 규모 주정부 소유 태양광 발전소에 첨단 AI, CMD 기술을 적용한 ESS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2파워는 또한 미국 측이 요청하는 태양광 EPC, 배전반 사업 등의 관련 제품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 G2파워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외국 자금 유치와 더불어 거대한 미국 시장과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G2파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이 호재에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전고체 전지 음극재 관련 연구 결과 소식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국립금호공대 및 인하대 교수팀과 함께 수행한 전고체 전지 음극재 관련 연구 결과가 에너지 분야 세계 최정상급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이번에 캐리 및 대학팀이 제시한 음극재는 주석 기반의 합금계 소재인 주석철 화합물 FeSN2인데요. 연구팀은 외부 자극이 가해지는 환경에서도 FeSN2가 높은 탄성과 변형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균열 없이 전기 화학적 안전성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고체 전지
FeSN2 음극을 시제품에 가까운 파우치셀 형태로도 적용해서 성능을 평가했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서 상업적인 가능성도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저널 인용 지표 상위 1%의 국제 학술지인 줄 10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농화성, 인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전고체 관련주들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의 주가를 보시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2만 원 위를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완전히 안착하지는 못한 채 저항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종가도 보시면 19,02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도 23,000원까지 진입 시도를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침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